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우리 차고부터 할 차례입니다. 차고. 예. 차고로 인정이 되면 취소권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차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진이 표시랑 이제 통정 허위 표시를 했었는데, 이 비진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예.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효가 되고, 예, 뭐 다 기억나시죠? 예, 좋습니다. 통정은 뭡니까? 예? 통정 무효죠, 무효. 예, 좋습니다. 자, 차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9번에, 자, 1번입니다. 자, 차고에 의한 법률행위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매수한 토지가, 자,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거 동기의 착오죠. 그러니까 매수할 당시에는 내가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법령상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우리가 이 선단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법률에 관한 거 있죠. 법령상의 어떤 착각 같은 거. 그것도 동기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는 거. 예, 동기의 착오 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입니다.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대요. 예? 그럼 가압류 등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그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입니다. 지금 갑이 을한테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로 제공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보증인이 이제 대신 보증을 서줬습니다. 얘가 이제 보증인입니다. 근데 얘가 보증을 설 당시에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갑의 입장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가압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가압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믿었는데 있다. 그러면 그게 착오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가압류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원인 무효라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착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자, 여기서 보시는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래야 착오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표시가 안 돼도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중에서도 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는 동기의 착오.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착오를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되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표시가 안 돼도 된다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선도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자, 지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했는데 토지대장을 확인 안 했답니다. 지가 잘못한 거죠. 자, 매매 목적물에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매수인의 입장에서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죠. 예?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겠지만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토지대장 확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 안 했으면 지자문전 착오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아까 정규과정 시간에 했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은 지금 현재 을에게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넘겼는데 을이 지금 갑에게 대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이 대금을 안 주니까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제권만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네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겁니다, 갑이. 그럼 여기서 을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내가 착오를 했었다는 거예요. 착오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오에 의해서 이제 취소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당초에 있었던 매매 계약을 싹 다 무효로 돌리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을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잘 봐두세요. 5번 선다.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5번 선다. 이게 정답이었죠. 23회 때. 자, 그리고 23회 때 기출문제 정리를 하셨던 분들은 자 10번 내려와 보세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자 손해배상 해주기 싫어가지고 자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다고요. 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23회 때 기출 정리하셨던 분들은 26회 때 바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자, 2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일단 이 착오라고 하는 게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서 만약에 을이 착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착오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네? 중중이 필요하다고요. 중중이 필요한데 어쨌든 을 같은 경우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상당히 이제 좀 짜증나겠죠. 지가 지 혼자서 이렇게 착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 행사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을이 착오를 좌우지간했고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거는 적법한 거죠.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자, 따라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는 거. 자, 3번 계속 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어야 된다는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네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때 그때 그걸 갖다가 중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착오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지금 보시면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에? 자, 을이 착오를 했습니다. 을이 착오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상대방이 을이 착오했다라는 걸 알고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뭡니까? 2단의 고의죠. 여기서 2단의 고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이에요. 2단의 고의를 했다. 이거는 사기죠. 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알고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 2단의 고의입니다. 2단의 고의. 그럼 당연히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지금 갑이 을에게 알고서 이용하려고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사기를 쳤고 그 다음에 을은 을대로 또 착오를 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돼요. 선택적으로.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기를 원인으로 해서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권 두 개예요. 부자네요, 부자. 근데 하지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취소권 행사하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누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집니까? 그렇죠. 갑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갑은 뭡니까?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애죠. 얘는 지금 취소권 행사하고자 하는 애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예,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11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를 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진위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위에 동의.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갑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다가 원래 300만 원짜리 물건을 넘기는데 갑이 잘못해가지고 300원으로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착오죠. 착오입니다. 착오. 잘못 적었어요. 지금. 이게 착오라고요. 착오. 자, 착오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이 내가 지금 300만 원으로 쓰려다가 내가 지금 잘못 썼어요. 라고 을한테 얘기를 하고 을도 그걸 알고 있어요.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따라서 을도 속마음으로 지금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갑도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300원에 대해서 계약 체결되면 그냥 300만 원에 대해서 계약 체결된 겁니다. 그렇죠. 300만 원에 대해서 계약 체결된 겁니다, 지금. 예,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갑이 야, 나 이거 3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나 지속권 행사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의 진위에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법률에 대한 착오도 얼마든지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 부분 착오에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다. 예, 착오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지금 여기서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이거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뭡니까, 이거? 네? 밑에 해설 보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오표시 무해 원칙이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X 토지라고 합의를 봤는데 표시하기를 Y 토지라고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 표시한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표시 무해 원칙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 말이죠. 지금 이게 이선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착오에 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냥 X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한 거죠. 예, 좋습니다. 자,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를 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라서 지금 착오에 빠진 거죠. 이게 이제 유발된 착오.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문제 하나 푸실 수 있겠죠. 예,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사기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강박은 뭐 의사표시 파트 중에서 제일 쉽죠. 예?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냥 민법을 그냥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과연 이게 사기에 해당을 하느냐, 예? 과연 이게 기망에 해당을 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법률가들은, 공부한 사람들은요. 근데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문제 자체에서
그 표현을 줍니다. 기망했다. 에?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다. 강박을 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냥 아 그래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쉽죠? 예, 이거 마시면 돼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뭐 있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 다시 적겠습니다. 이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가 일정한 법률 행위가 있었고 만약에 을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취소권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건 을 마음이죠. 을 마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만약에 취소권 행사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취소권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 자체를 이 취소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유효로 만들든지 무효로 만들든지 지가 알아서 할 수가 있다고요.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저도 취소권 가지고 싶어요. 예? 이렇게 강력한 취소권을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취소권을 아무한테나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애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차고죠. 차고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었던 사기 그리고 강박이죠. 그리고 한 개 더 덧붙였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그렇죠. 예,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아 좋습니다. 예. 얘네들만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무나 취소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만약에 사기를 쳐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강박을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취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법행위, 주식인수 청약, 가족법상행위, 소송행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판사가 화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소송을 한 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기로 소송한 거다. 취소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이 이미 진행이 됐으면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소송이 적용 안 됩니다. 지금 이 의사표시 파트에 나오는 거 싹 다 소송행위 적용 안 돼요. 예, 좋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거. 예? 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지금 이렇게 일단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본인이 이렇게, 그리고 대리인이 있죠. 자, 대리인한테 야 가서 매매 계약 좀 체결해라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줬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 그래서 대리인 을이 이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병에 대해서 만약에 사기를 쳤다. 네,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을이 사기를 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몰랐어요. 본인이 선입니다. 그럼 여기서 갑이 내가 이걸 몰랐으니까 나 이거 인정 못해.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대리인이 사기를 친 거는 본인이 사기를 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지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당사자 지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치는 거, 본인이 사기치는 겁니다. 똑같아요. 대리인이 만약에 강박을 했어요. 본인이 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시겠죠? 당사자 지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만약에 그러면은 대리인이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만약에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취소권 누가 행사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본인이 이제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예, 본인이 취소권 행사합니다. 예. 만약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야, 네가 가서 취소권 행사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가지고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 무효죠. 이거 정의과정 시간에 했었죠. 만약에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해가지고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갑이 을을 강박을 해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강박을 합니다. 그럼 을이 강박을 당했죠, 지금. 을이 지금 쫄았어요. 네?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을 같은 경우가 을이 사인을 하는 그 행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입니까? 그렇죠. 일치죠. 일치입니다. 좋습니다. 예. 일치하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겁니다.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그랬죠. 하지만 을은 이제 사인을 하면서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취소권 행사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속마음으로는 맞죠. 하지만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사인하라고 이렇게 강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을의 팔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을의 팔을 붙잡고 막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게 이제 극심한 거죠. 이건 그냥 바로 무효라는 거예요. 을이 사인한 게 아닌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말이지? 억지로 을 손을 잡아가지고 뭐 지장을 억지로 찍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리.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 이거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한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시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보려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사기는 아닌 거죠, 이게. 사기로 인정이 되려면은 2단의 고의가 필요하죠. 속여 먹으려는 그 의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망행위는 아닙니다. 시가 묵비한 거. 자, 5번입니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갑이 을과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을 하는데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뭐 강박입니까? 사기입니까? 자, 사기를 쳤어요. 병이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그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3자가 사기를 쳤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을이 갑을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만약에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언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취소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갑이 여기에 대해서 병이 지금 갑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불법 행위니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취소권 행사하는 거랑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이 별개입니다. 취소권만 행사해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행사해도 되고 그건 지 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놔두고 을한테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병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만약에
엄청나게 싼 값에 이 해당 목조물을 팔아버렸어요. 모르고. 갑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근데 팔자마자 갑자기 막 폭락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그럼 이제 이득이죠. 갑한테는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기망행위겠죠. 이거 기망입니다. 예? 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무섭겠죠. 당연히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예,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 예, 기망입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까 했던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과장 광고죠, 과장 광고. 이 과장 광고라고 하는 게 기망에 해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분양을 받으면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뭐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때렸어요. 근데 그게 과연 기망에 해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다고요? 기망이 안 된다고요, 이게.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지 말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망에 해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3번이 틀렸어요.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예, 이게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제3자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예. 자, 5번입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거죠.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죠. 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이걸 묻고 있죠.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죠. 예, 일치입니다. 강박.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예. 자, 다음 2번입니다.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거 반사회 파트에서 나왔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강박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사기 강박인 거죠. 그게 반사회입니까? 아, 그건 아닌 거죠. 반사회는 반사회인 거고 지금 우리는 사기 강박하고 있죠. 사기 강박이랑 반사회는 다른 겁니다. 규정 자체가 달라요. 예.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게 또 나왔네요.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4번입니다.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대요. 사인하는 거예요. 예, 억지로 팔 잡고 사인하는 겁니다. 무효죠, 무효. 예. 자, 다음 5번입니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이거 문장이 굉장히 어렵죠? 이 판사들이 이렇게 문장 어렵게 써놓습니다. 자, 이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강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을 합니다.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그 어떤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 그러니까 강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서 그 정도가 부적당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네가 만약에 강박을 더 심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강박이 맞지만 이 정도는 강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문장?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자, 다시 바꿔 말하면 강박의 정도가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이 지금 뭡니까? 네? 틀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5번 선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상당히 좀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못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왜 맞출 수가 있냐면은 선다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선다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확실하게 맞다라는 뭡니까? 이게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5번을 찍을 수가 있겠죠. 객관식이니까 속어법에 의해서.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자,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었습니다. 예, 23회 때 문제. 자,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이제 작년 문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의자가 뭡니까? 자기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뭐 죽었어요. 아니 뭐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그러면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받았어요. 예? 그러면 효력이 생깁니다. 예,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 때문에. 자, 3번입니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증명 우편 있죠? 이게 등기입니다. 등기. 네? 등기 맞죠? 등기입니다. 등기.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될 때는 싹 다 등기로 보내죠. 등기로.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하려고. 예. 다 증거가 남아있으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4번입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지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그 뭡니까? 그 발송한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정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5번입니다.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을 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내용 증명 우편, 즉 등기 우편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수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걸 봉투를 안 열어본단 말입니다. 그럼 도달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도달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시송달이죠. 자, 2번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지금 이 표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맞는 말이고 3번입니다.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도달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철회할 수 있어요. 예. 예, 우체부 아저씨 잡아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있죠? 예, 틀렸습니다. 4번이. 10점 문제. 예, 아주 쉬웠네요. 자, 5번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죠. 자, 다음 이제 17번. 의사표시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자,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비질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죠. 틀렸죠. 그렇죠. 바로 1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예. 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3번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도달주의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또 공신송달 나오겠네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에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러니까 등기를 보냈어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표시 파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딱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들, 특히나 이 판례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좀 아리까리한 것들만 골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211페이지에 14번에 5번 선다 했죠. 이런 것들. 예? 이런 아리까리한 문장들 있죠. 이런 것만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의사표시 파트를 정리했고, 자, 조금 끊어가는 차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대리 파트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오늘 따라서 이제 대리권 끝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만 힘을 내세요.